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건강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마수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일상생활을 하다가 인대를 다치는 경우 흔히 발생하곤 하죠. 가장 흔한 결론은 아마 발목을 접질러서 발목 인대가 다치는 경우, 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 인대가 다치는 경우, 또 우리 주부님들 무리하게 집안일 하시다가 손목 인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대라는 것이 뼈를 다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을 자차치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방치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한번 다친 인대는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생마수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인대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대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요, 근육, 뼈, 인대, 관절 등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제가 앞서서 인대를 다치면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근골격계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인대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좀 짚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근골격계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6개 정도의 뼈와 또한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100여 개, 또한 이 뼈와 관절을 움직이는 650여 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면은 네. 우리 몸에서 큰 관절인 엉덩이 관절의 주변 근육, 뼈, 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네. 우리 무릎 인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무릎 인대입니다. 인대는 이와 같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섬유 조직으로 된 근골격계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 피부 재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대 손상을 치료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재생 치료라고 들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재생 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재생 치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과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육이 힘이 약해졌을 때, 네. 또한 변형이 되었을 때 수술적인 가료 없이 간단한 재생 주사만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가 손상받기 전, 또한 과도하게 사용되기 전의 원래의 길이로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한 주사를 통해서 인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네.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 인대의 재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인대를 다쳤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파열됐다 이런 말 굉장히 자주 들으실 텐데요. 인대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주로 다치게 되는 거죠? 생활 중에서 인대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발목을 접질려서 다치거나, 네. 요즘같이 등산하기 좋은 봄철에는 등산을 하며 내려오다가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들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방송을 시청하는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가산오동이라든지 임신 육아와 관련돼서 허리 인대를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죠. 손목,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스포츠 열풍으로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을 통해서 어깨, 팔꿈치 이러한 인대가 늘어나는 것이 요즘 많은 추세입니다. 네. 정말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정말 안 다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서 다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대를 다쳤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인대 손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참 뒤에 오래 지나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그 사고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또는 수개월 또는 어떤 사람은 수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대가 붙어있는 뼈에는 감각신경이 인대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난 곳에 압통과 통증이 생기게 되겠고,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걸 쑤신다, 아린다, 저린다 이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네. 인대가 늘어나서 오래된 경우에는 칼로 쑤시듯이 아프다, 밤에 잠을 자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인대 늘어나는 것이 오래되면 척추 같은 곳에서 팔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연관통이 생겨서 혹시 디스크가 아닌가 이러한 오인을 하기도 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곳에 인대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인대라는 게 다치고 당장은 참을만 해도 나중에 통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인대를 다치는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다 보면은 인대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약해지고 또한 이 섬유 조직의 배열이 약해지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네. 인대가 나중에는 강도가 약해지는 인대 이완 축 늘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대 이완이 되면은 외력이 인대가 지탱을 해줘야 된 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관절 연골이 외력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쉽게 손상을 입게 되고 네.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 부담이 관절로 넘어가는 거였네요. 자, 흔히 아마 발목 삐어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 이렇게 발목을 한번 삐면은 계속해서 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한번 약해진 인대는 다시 저절로 이제 튼튼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친 인대는 회복이 어렵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인대 다친 증상이 오래 있다가 나타나고 또한 방치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인대가 늘어나거나 또한 강한 외력으로 한번 늘어나게 되면 이 인대는 원래의 강도나 원래의 길이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인대 자체는 인대에 영양 공급을 하는 혈액 공급이 적기 때문에 뼈 조직이나 근육 조직보다 한 번 다치게 되면 인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섬유 조직이 변형이 되어서 원래의 길이나 강도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인접 관절이라든지 인접 인대에 무리가 와서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체를 갖다가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 구조로 봤을 때 예. 이러한 건축물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건축물과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불안해지면은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 하나가 불안하면은 기둥 전체가 다 건물 자체가 흔들리듯이 우리 몸은 인대가 불안하면은 우리 몸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인대 하나가 왜 우리 몸 전체로까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인대 하나가 약해지면 그것이 외력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고 그 옆에 있는 인대가 또 다시 작용을 해야 되고 네. 또한 그 관절의 인대가 약하다 보면 다른 관절에까지 미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게 되면 무릎 관절이 약해되고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 네. 엉덩이 관절이 약해지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화면을 보면 예. 다리 사진 야경을 보고 있는데요. 차가 다니고 있는 길과 기둥이 뼈라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근육과 인대를 표시하게 됐습니다. 저러한 그렇군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되면은 저러한 다리 구조물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건축학적인 용어로는 텐세그리티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텐사일 인테그리티의 합성어입니다. 텐사일이라는 것은 팽팽한 긴장감, 텐션이라는 뜻이고 네. 인테그리티는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러한 건축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러한 것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에서 보면은 네. 좌측에서 보면은 막대를 끈으로 묶고 있는 저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 안정감이 유지돼야 되는 거고 우측의 화면에서 보면 허리뼈와 골반뼈와 사이에서 인대가 저런 텐세그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이러한 것이 어느 한쪽이 약해지다 보면 다른 편이 또 약해지고 다른 편이 약해지다 보면 또한 다른 관절이 약해지고 또 다른 관절이 약해지면 또 반대편 관절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요. 역시 약해진 인대를 그냥 두면은 이거는 주위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 전체에 충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진 인대나 손상된 인대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환자의 병력을 청취를 하다 보면 발목을 접질렸다든지
뭐 무릎을 접질렸다든지 운동하다가 다쳤다든지 과도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러한 병력 청취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직업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떠한 인대라든지 어떠한 관절이 약해지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환자가 오게 되면은 또한 압통점과 이런 것들을 진찰해보고, 환자분이 아픈 부위를 방사선 촬영을 하다 보면 오래 지속된 경우에 있어서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간단하게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인대가 오래 약해졌을 때에 인대의 병변을 진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아마 인대를 다친 것 같다고 막연하게 얘기했지만, 네, 그렇죠. 요즘에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엔 주로 초음파를 통해서 인대 문제를 확인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확인했다면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네, 한번 늘어난 인대는, 한번 약해진 인대는 재생이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간단한 마사지만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좋아지지만, 이것이 만성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인대 이완 상태가 되면 간단한 주사요법을 통해서 인대를 증식, 프롤리퍼레이션 시키는 프롤로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네. 주사를 통해서 콜라겐 섬유를 증식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치료 방법, 그 주사요법을 사용해서 오래되거나 약해진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라겐 주사로 인대를 튼튼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치료 원리가 궁금한데요. 네, 콜라겐 주사는 아니고 콜라겐이 생성되게, 재성되게 네. 하는 주사인데요. 네. 이 원리는 인대 증식의 원리는 그 주사된 부위에 72시간 동안 염증이 생기게 합니다. 염증이 생겨서 그쪽에 염증이 일어나면은 정상적인 인체의 치유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또한 이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에 있는 성장인자, 또한 섬유모세포가 나중에 섬유 조직으로, 콜라겐 섬유 조직으로 분비가 되겠습니다. 콜라겐 섬유가 완성되는 시기는 보통 6주서부터 시작되어서 네. 한 달에 약 10%씩 이렇게 증식되고 재생되기 때문에 네. 맞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면 약 50% 정도의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때부터 만성 통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몸 안의 그런 세포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거니까 6개월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인대의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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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계속해서 다음에 전화 연결하기로 하고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강하게 한다는 치료. 근데 이 주사라는 게 뭐 스테로이드성일 수도 있고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몸에 안전한 건가요? 네, 인대 주사라는 것은 대부분 그러니까 허가된 제품으로서 네.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액이나 보통 DNA 주사 간단한 것이고, 또한 다른 합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약해진 부위에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학적인 안정성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이것이 보통 인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 메커니즘, 자연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전한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앞서 끊긴 전화가 다시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그 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네. 축구를 하다가 좀 발목을 좀 심하게 한 4, 5년 전에 네. 심하게 좀 빌렸는데, 중간에 뭐 치료도 좀 받고, 예. 한방침도 좀 맞고 했는데, 네. 계속 뭐 공을 차다 보니까 그 조금 그 계속 좀 시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네요. 그래서 TV 보니까. 아, 예, 그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전화 주신 분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53세입니다. 네, 축구를 많이 하시고 또 자주 접질리시는 예. 모양이네요. 예, 예. 네, 이렇게 만성적으로 자주 접질리게 되다 보면
인대가 예. 이완 상태, 그러니까 콜라겐 섬유가 축 늘어지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물리치료라든지 단순한 치료만 가지고는 이 인대가 제대로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인대 증식, 인대 재생할 수 있는 주사를 맞게 되면 축구하면서 다치기 전의 인대와 비슷하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재생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치료를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6주 정도는 과도한 운동을 좀 줄이시는 걸로, 안 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좀 참으시면서 치료를 하시면은 네. 충분한 강도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수술 안 하고 그 주사요법으로 가능하네요. 뭐 100% 인대 파열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100%가 아닌 경우에 보통 축구하다가 접질리면서 다치는 경우는 거의 100% 파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요법으로 일단 또 수술한다 하더라도 수술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또한 그 주사를 통해서 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한 6주 정도 무리한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그걸 참을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제가요. 네. 한 보름 전에 예. 이게 허리 여기 밑에 뼈, 골반뼈 네. 여기에 공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 예. 네, 맞는 순간에는 엄청 되게 다리 찌가 쫙 나면서 많이 예.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여기가 아파요. 그때 또 뼈를 이렇게 치면은 툭툭 치면은 또 아파요.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네, 공에 맞아서도 인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선생님? 네, 공에 맞아서도 인대가 충격이 받을 수가 있겠고 네. 전화 주신 분께서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50대 초반입니다. 네, 전에 허리를 다치신 적은 없으셨고요. 네, 없습니다. 네,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성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봐지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는 이제 처음 초기에는 얼음찜질을 2, 3일 정도 해주고 그래도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또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면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같이 다친 것으로 봐지니까 아직은 초기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하신다면 오히려 만성으로 되거나 디스크로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 부위에 치료를 하시면 초기니까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인대 손상과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방송 중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허리나 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도 주사 치료가 쓰이고 있거든요. 앞서 말한 이 인대 주사 치료랑 근골격계 주사 치료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예전에 인대라든지 건의 손상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많이 쓰던 제품이 이제 스테로이드, 뼈주사라는 성분인데 네. 이건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약이지만 이 뼈주사라는 것은 급성 염증이라든지 통증을 없애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네. 조직의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래 맞다 보면 뼈나 연골, 관절이 약해지고 또한 오래 맞다 보면은 골다공증까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네. 스테로이드는 소염 작용이 있지만 조직 재생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인대 증식 주사로 쓰는 고농도 포도당에는 염증을 일으켜서 조직 재생을 일으키는 주사가 되겠고 네. 최근에는 저분자 DNA 복합물을 이용한 주사요법이 있어서 염증을 없애주면서도 조직 재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운동선수들, 박태환 선수도 문제가 됐지만 남성 호르몬을 써서 도핑에 문제가 되겠지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에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인대 증식을 쓰는 고농도 포도당액이나 DNA 주사를 맞게 되면 도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주사가 각각의 쓰임새와 역할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하지만 이 뼈주사라고 말하는 이 주사는 스테로이드성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또 자주 맞는 거는 좀 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인대 재생 치료가 앞서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치료 기간은 그러니까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환자의 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뭐 빨리 끝날 수가 있겠고 오래되어서 퇴행성 관절까지 온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맞을 때는 10회 정도랍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6번, 네. 또한 한 달 간격으로 4번 정도를 하겠고 최근의 DNA 주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4번, 한 달 간격으로 4번 이렇게 치료가 되겠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 지나야 50% 정도의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번에서 10번 정도씩 맞아주면서 정말 천천히 우리 몸에서 자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자,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당장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좀 더 일찍 병원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주사 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이 인대가 다치는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발목부터 무릎, 허리, 어깨, 손목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 말씀하신 주사 치료가 인대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떻게 다쳤든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근골격계에서 관절 부위, 인대가 있는 부위는 어느 부위나 다 사용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네.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지, 무릎 손상이 있어서 연골이 다쳤다든지, 인대를 다친 경우, 또한 허리를 다친 경우,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전방전이증에서도 되겠고, 교통사고로 인한 목 인대, 또한 목 디스크 이러한 경우도 되겠고, 또한 주부들께서 많이 걸리는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에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턱관절이나 손저림이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인대 증식, 인대 재생의 치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부위, 다양한 질환에 다 쓰일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주사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발목을 잘 접지르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접지르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약해졌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네, 발목은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바깥쪽 인대가 주로 많이 접질리게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 발목 다쳤을 때 처음 치료가 참 중요한데요. 처음 치료할 때는 접질린 바로 3일 정도 얼음찜질을 해서 네. 부기를 좀 빼주고 또한 고정을 좀 해주고 또한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요법이 되겠고요. 네. 또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고 근육 뭉친 것을 풀어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돼서 아까 축구 하시다가 다쳐서 자주 다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대 강화 주사, 인대 재생 주사를 네. 늘어난 부위에 초음파를 보면서 그것을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인대가 어느 정도 다치기 전, 손상받기 전의 길이와 강도로 회복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 접질렀을 때 그 3일 동안 응급처치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다리가 네. 그 종깃빛 밑으로 발까지 다들 시리고 저리고 막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것도 자꾸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오금 심술이 막 땡기고 아파요. 아, 다리가 전체가 저리다고 하시네요? 예, 일짝다리가. 네. 네, 전화 주신 분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0 너희요. 네, 전에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리가 당뇨라든지 다른 병은 없으시고요. 당뇨도 없고 지금 혈압은 좀 고혈압이 제가 있고 그래요. 네, 주로 다리가 저린 증상은 제일 많은 원인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허리에서 올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리가 문제가 되면은 허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리가 저린 증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대 이완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래돼서 디스크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은 허리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것이 저린 증상이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허리에 문제가 된다면 허리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허리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병원에서 허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다리 검사보다 허리 검사 먼저 할 것을 권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큰 병원 안 가봤고요. 네. 창원에 마산에 그게 척추 네네. 허리 검사 몇번 진찰 받아봤는데 네. 허리가 척추가 닿았다 크다가 뭉개졌다 크다가 일사서 세 군데 해보니까 세 군데 전부 다 털이 나와서 그래 맞고 아팠거든요. 네. 그럼 일단 허리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든지 아니면 인대 손상이 오래돼서 그것이 연관통으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지.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대개는 척추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이 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참 걸어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증상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잘 보고 허리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약간 허리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하시면서 허리 통증에 관한 치료를 좀 시작하시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여보세요? 예, 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알았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50대 초반 여성인데요. 예. 주부인데 네.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골반 뼈가 너무 아파요. 아, 골반 쪽이요. 네, 다친 적도 없는데 골반 뼈가 아프고 네. 그다음에 층계를 내려갈 때쯤 되면은 네. 이렇게 발목하고요. 네. 무릎이 이렇게 잠깐 시큰하고서는 좀 많은데 네. 이 골반뼈는 화장실에도 잘 좀 앉아 있다 싶으면은 벌써 이 허벅지가 이렇게 아파요. 네. 골반뼈랑 이렇게 같이. 예,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상담해 네, 주시죠. 앉아 있는 것도. 네, 실례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지는 않으신데 실례되는 질문. 네, 체중이 조금 나가죠. 저기 아, 153cm에 네. 지금 57kg 나가요. 네, 이제 자녀분은 몇 분 두셨습니까? 하나요. 네, 일단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 또 육아와 관련돼서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인대들이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많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인대가 많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기 머리가 나오고 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대가 만성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 한 명을 두었다 하더라도 아기를 키우고 또한 일을 하다 보고 또한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인대들이 임신 분만과 관련돼서도 약해져 있는데 자꾸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약해져서 화장실에 앉아있다 일어날 때 또한 앉으려고 할 때 이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척추 근육의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또한 네. 그 주위에 있는 인대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으로 인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인대들은 운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대를 강화를 시키는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네. 이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요. 진짜 네. 많이 고생해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찾아가셔서요. 이제 인대 관련한 주사도 맞으시면서 또 꾸준한 운동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척추에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닿게끔. 척추에서 이게 척추부터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화 주신 분은 제일 문제가 척추가 되겠고 또한 과체중으로 인한 무릎 시큰거리고 발목 문제 그런 것들이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걷기 운동
또한 무릎이 많이 아파서 걷기 어려울 때는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고요. 네. 또한 무릎이 좀 좋아지면 걷는 운동이 최고 좋은 어떠한 치료법보다도 좋은 것이 걷기 운동이 허리에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걸을 때 감사합니다. 등산을 하면 안 되겠죠? 예, 평지를 이제 걷는 거죠? 아무래도 평지를 걷는 것이 또한 걸을 때도 이 마사이족처럼 뒤꿈치가 먼저 닿게끔 잘 걸으면 또한 예. 또 운동 효과가 2배, 3배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아, 가르쳐 예, 주셔서 궁금증 너무 다 해결되신 감사합니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생만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인대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있죠?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 발목에 이어서 또 많은 게 발바닥 그리고 발뒤꿈치 통증이거든요. 저도 뭐 걷다가 발바닥이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발뒤꿈치에 뭔가 뾰족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게 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들 같이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은 네, 하이힐을 감사합니다. 많이 신고 굽 높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네.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다 보면 아침 첫발 디딜 때 발바닥 족저 근막에 문제가 네. 되겠고요. 따끔따끔해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고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비만과 관련돼서 오래 서 있고 또한 체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요. 아침 첫발을 딜 때 아픈 것이 네. 족저 근막염이고 또한 이와 비슷하게 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아킬레스 힘줄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굽 높은 신발을 줄이고 체중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디기 전에 마사지를 좀 해주고 네. 또한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인대를 강화를 해주는 치료법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생활 습관을 고치고 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뭐 병원에서 이거는 주사 치료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그것도 주사 치료고 족저 근막 또 아킬레스 힘줄에 인대 재생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오래된 인대 족저 근막염, 아킬레스 건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바닥과 발목 이제는 좀 더 올라와서요. 무릎 쪽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특히 무릎이 말썽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무릎 하면은 뭐 인공관절 수술 이런 거를 좀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자, 앞서서 초반에 인대가 약해지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미리 무릎 인대와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한다면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무릎 관절은 아까 보신 엉덩이 관절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네. 또한 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다칩니다.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다치게 됐고 또한 무릎이 발바닥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데 무릎이 뒤틀리는 손상을 받게 되어서 무릎 주변에 있는 아까 사진상에서 보는 인대를 많이 다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릎 인대 손상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무릎 인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인대의 손상을 네. 진단을 하고 그 부위에 정확하게 인대 재생, 인대 증식 주사를 맞게 되면 인대가 튼튼해지고 또한 인대를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오래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시키거나 또한 인공관절도 하려면 보통 15년, 20년을 쓰게 되는데 이제 100세 시대에 적어도 75세, 80세 이상까지 그것을 무릎을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대 재생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것도 100세 시대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작은 통증도 그때그때 치료를 하면은 더 큰 질병의 예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팔꿈치나 어깨 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팔꿈치나 어깨는 여성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많이 다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무거운 짐을 들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곤 하시는데요. 근데 이 부위도 자주 쓰는 부위여서 그런지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팔꿈치도 자주 많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엘보 하는데 엘보라는 네. 것은 팔꿈치라는 해부학적인 용어이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팔꿈치 외측에 외상과염, 외측에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 네. 이거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내측 안쪽이 늘어나는 경우 보통 골프 엘보, 골프를 치다가 생기는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인대가 늘어났을 때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인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한 간단하게 도플러를 하다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혈류량이 염증이 보여지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인대가 늘어났을 때 저 부위에 간단하게 인대 재생 주사를 맞게 되면 인대가 손상받기 전 또한 골프 쳐서 또한 테니스 치다가 약해지기 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치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손목, 무릎, 발목, 어깨 등 정말 다양한 부위에서 인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인대 손상은 단순한 인대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런 인대 손상과 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0대 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치료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발목이 안 좋고 있거든요. 예. 치료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아프시다고요? 예. 네,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이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어요. 네, 왼손이거든요. 왼손이요. 원래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왼손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떨 때 제일 아프시죠, 손목이? 이제 단추를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뒤로 손을 좀 돌아가야 할 때가 좀 많이 아파요. 네,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이제까지? 인대 주사하고 인대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많이 받고 많이 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네, 이제 팔목 쪽에는 이제 삼각형으로 된 연골 인대라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쪽 부위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쪽이 손상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된 관절 인대가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여태까지 치료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된다면 그쪽에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고 그쪽에 삼각형으로 된 관절 인대 그쪽을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삼각형으로 된 섬유 조직으로 된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두 개의 뼈가 이루어지는 곳에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아픈 어깨, 바로 오십견이죠. 이 오십견도 좀 피하기 힘든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인대는 역시 오십견 외에도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을 가져온다고 하죠. 네, 보통 이제 오십견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 50살 근방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 전에도 생기고 그 7, 80대도 생기기 때문에 네.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오십견의 가장 정확한 원인은 어깨의 유착, 관절낭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운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깨에 또 자주 생길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요즘에 회전근개가 손상을 받는다든지 네. 어깨를 들어서 일을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견봉과의 충돌을 일으켜서 충돌이 나타난 충돌 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준비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초음파 검사상 이것은 정상적인 어깨 새 부리처럼 생긴 것이 하얗게 나타난 것이 정상적인 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네. 다음 사진을 보면은 많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검정으로 그러니까 인대가 약해진 파열된 소견을 보이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깨에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유현진 선수 마이너 메이저리그에서 네. 지금 어깨 쪽에 문제가 네, 되는데요. 걱정이에요. 이것이 MRI에서도 안 보이는 가벼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콜라겐 섬유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거의 많은 부위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한 부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허리인데요. 자,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아마도 디스크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스크 하면 수술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비수술로 치료하기를 더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허리 디스크에도 앞서 말한 인대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고는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또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척추 구조물을 보면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대, 네. 후관절, 또한 신경이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척추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대가 약해졌을 때에 디스크에 있는 수액이 저러한 신경을 누를 때에 생기는 것이 척추 디스크입니다. 네. 이러한 척추 디스크는 과거에 수술을 많이 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 통증을 6주 정도 치료해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다든지 소대변 근육이 마비가 됐다든지 또한 아주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아주 심해서 근력 약화가 아주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는 급성기에는 안정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약해진 부위를 인대를 강화를 하고 정심해서 통증이 심할 때는 네. 신경 조직을 갖다가 재생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경 쪽을 치료하면서 나중에 인대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디스크 관계도 수술적인 가려 없이 가능한 한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여러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더 예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 치료과 인대 치료는 조금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몸 아래쪽으로는 끝났고 한번 목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가장 흔히 보는 장면, 이렇게 뒷목 잡고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경우도 목에 인대가 다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요즘에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거북목 증후군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 인대가 다쳤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가 목 부위인데 네. 처음에 다쳤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또한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네, 맞아요. 어른까지 다 되기 때문에 목이 일자목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화면에서 보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자목이 되는 것은 일쪽 좌측에서 보면 C자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일자목에 앉아 있어서는 일자로 뻣뻣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경동맥을 통해서 가는 혈액순환이 조금씩 제한이 되면서 두통, 불면증, 눈이 떨린다든지 귀가 멍한다든지 이러한 네. 그러니까 머리 쪽에 그러한 증상도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목에서 어깨, 팔꿈치 쪽으로 전이통이 생기는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 가끔씩 목을 뒤로 제껴주어서 15도 상방을 바라보는 자세로 충분히 좀 유지를 시켜주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가끔씩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해주셔야 이런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리 쪽으로 마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목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깨 쪽으로까지 또 내려오게 되는 거네요. 네, 어깨 또한 날개 축지 쪽으로 쭉 통증이 와서 네. 밤에 잠자기도 어렵고 이러한 것이 방사통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이 마비가 오는 증상이 되겠고요. 네. 목 디스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척수를 누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팔뿐 아니라 다리까지도 마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목을 15도 상방을 바라보는 자세를 자주 유지해주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볼 때 컴퓨터도 눈높이로 올려주시고 책을 볼 때도 가끔씩 목 근육과 이런 것을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러한 마비라든지 이러한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턱 관절이 아프다 아니면 턱에서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턱 관절에 이제 부정교합이 없이도 네. 턱 관절이 아픈 경우는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딱딱하게 씹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딱딱하게 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딱딱한 거 씹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네. 교근을 마사지를 해줘가면서 또 아주 심해서 그런 소리 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을 때는 두통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그 부위에 인대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사지라고 하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기 교근은- 손으로 자기 교근을. 네, 교근 딱 씹었을 때에 양옆에 볼에 딱딱한 근육 나오는 교근이니까 그 부분이요. 예. 이쪽 턱서부터 위
상악 부위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뭐 딱딱하게 씹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런 턱 관절에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주부님들 중에서 손저림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일상생활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해요. 네, 손 저린다고 해서 혈액순환 개선제만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주부들께서는 빨래를 짠다든지 또한 행주를 짠다든지 할 때에 손목 쪽에 정중신경이 눌려서 저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가 본인 테스트를 할 때 네. 손목을 이런 식으로 제껴서 예. 1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더 저린 증상이 있을 때는 손목 가운데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손목 사용을 자제하시고 특히 빨래를 짠다든지 걸레를 짠다든지 하는 동작을 피해 주시고 마사지를 해 주시고 찜질을 좀 해 주시고 얼음 찜질이요? 아니면 따뜻한 급성기에는 얼음찜질이 좋지만 네. 대부분 만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손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초기에는 인대 강화 주사를 시행을 하면 되겠고 그래도 안 났을 때는 손목 수근관 증후의 손 터널을 갖다가 간단하게 풀어주는 수술적인 요법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그 인대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해진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인대 재생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치료라는 게 원래 치료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관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치료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에 쓰던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액은 3일간 72시간 동안 염증을 일으켜서 인대가 재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2시간 동안에는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음찜질을 하루 정도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일간은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인대 증식에 무리가 없는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주사 맞은 당일에는 물 속에, 탕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예. 간단한 샤워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대가 재생이 되려면 비타민C와 고단백 식사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 스포츠 열풍이 많아서 또한 아까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동을 하면 좋으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6주 정도 돼야 인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6주 정도는 심한 운동을 금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그 DNA 주사는 예. 바로 염증이 없이 그냥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그리 과히 심하지 않은 것이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저 앞서서요. 주부님들 손저림에 있어서 손목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무거운 걸 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들 수 있는 간단한 아령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간단한 물건, 체중,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물병 정도 괜찮나요? 네. 손목을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인대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비트는 운동입니다. 아, 예. 비트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 아래 위로 네. 한 다음에 이제 손을 돌릴 때도 통증이 느껴지기 바로 직전까지 살살 그 운동을 해주시면 손목 네.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어느 정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네, 생만수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인대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몸 근골격계는 처음 약해질 때는 인대가 약해지면서 그 주변이 다른 인대가 또 다시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지속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인대가 다쳤다고 느낄 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건축학적인 텐세그리틱, 팽팽한 긴장감 속의 안정감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두어 방치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을 한다면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 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다들 알고 계시죠? 분명히 장점도 많이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요, 이 빨리 식사하는 분들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10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식사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방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빨리 먹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좋지만요. 이렇게 빨리 드시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식사하실 때는 15분 이상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